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1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뭐가 나올까요? 메나텍의 가장 핵심 제품. 메나폴과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자랑하실 건데 그 제품을 정말 너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메나폴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진행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엠브로토스 어디 좋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요. 엠브로토스 어디 좋아요? 그럼 갑자기 말문을 못 열어요. 이것도 좋고 저기 좋고 저기 좋고 여기도 좋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한번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요즘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면역이죠. 셀프 메디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면역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엠브로토스랑 메나폴이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그럼 어떻게 면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면역에 대한 얘기고요. 또 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역 세포들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어떻게 면역에 작용을 하는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뭐다? 면역이다. 면역이다. 자, 면역입니다. 여러분 면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해마다 면역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면역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고, 또 요즘 많이 또 증가하는 병이 무슨 병이죠? 자가 면역 질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과면역이라고 해서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 같은 정말 알레르기 질환들이죠.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자, 이것도 다 면역 관련되는데요. 면역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균형이에요. 밸런스입니다. 면역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역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또 면역이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면역에 가장 중요한 게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면역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을 보호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뭐로부터? 적으로부터. 내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입니다. 외부 인자로부터 내 몸을 방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 몸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들이 내 몸을 지켜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류죠. 오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심각한 질환이 오게 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이런 오류 상태의 질환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역 세포가 돌았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혼란 상태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너무 과하고 오류 상태가 오는 원인이 뭘까? 일단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점을 찾잖아요. 솔루션을 찾죠.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영양결핍이라는 겁니다. 영양결핍. 우리가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영양 공급, 특히 면역에 관련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먹을 게 지천에 깔려있고 먹을 게 이래 많고 굉장히 많이 먹는데 무슨 영양 결핍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양에 필요한, 즉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를 좀 이렇게 특별합니다. 이런 특별한 영양소를 우리가 제대로 섭취 못하기도 있고요. 또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 내 면역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소모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양의 결핍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이 왜 떨어졌나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몸에 나쁜 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동차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너무 좀 불편하긴 했지만 환경이 너무 깨끗했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편리한 게 나오고부터는 사람은 편리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동차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피해를 받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발달해서 인간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해로운 점이 바로 환경의 어떤 독소 부분이고요. 독소. 이런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럼 결국 독소는 뭘까요? 우리 몸에서 보면 적이죠. 적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경찰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적을
공격한 적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어때? 지쳐요. 과부하 걸려요. 그럼 나중에 일도 안 하기도 하고 막 정신이 혼미하니까 죽여야 될 걸 못 죽이고 엉뚱한 애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계의 교란 상태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병에 걸리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산으로 왜 갈까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적이 좀 적은 쪽으로.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제대로 맞추거나 아니면 이 적들을 빨리빨리 내 몸에서 계속 밖으로 배출해내는 무슨 기능? 해독작용들을 계속해서 해내지 않으면 절대 면역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뭐 비타민 하나 먹고 뭘 하나 먹는다고 뭐 인삼을 먹고 뭐 산삼을 먹는다고 내가 면역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면역력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죠? 여러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잘못된 생활 습관 들어보셨죠?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제가 말하는 게요, 수면이에요. 수면. 이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잠을 잘 안 자. 밤 11시, 12시가 되면 어쩝니까? 휘황찬란해지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술 한잔 하거나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몇 시에 낮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젊은 친구들 언제 합니까? 밤에 해요. 언제?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2시 전에 이렇게 하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었죠? 왜? 밤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은요, 언제 작동하냐면 밤 10시부터 작동을 해요. 내가 밤 10시부터 자지 않으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몇 시부터 몇 시에 주무세요? 그죠? 10시부터 이제 일을 합니다. 무슨 일? 놀아요, 놀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장 문제가 현대인들이 이 수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면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물이에요. 물을 잘 안 드세요. 이 물을 충분히 드셔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 백혈구들의 활동도 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저 물 많이 먹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없애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그다음 밀가루 음식입니다. 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그냥 약을 반찬처럼 먹죠. 안 그런가요? 약을 반찬처럼 먹어. 이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나 콜레스테롤 좀 높아서 뭐 스타틴계 약물 하나 먹는 거, 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하나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엄청난 영양소의 소모를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은 낮출지 모르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데 전념을 하는 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2차, 3차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기도 하고요.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피가 너무 세차게 나오면서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이 꼭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피가 확 안 가게. 그럼 피가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흐르게 되는 거예요. 피가 졸졸졸 흐르면 압은 낮아지니까 혈압은 낮춰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피가 세차게 흘러야 되는데 천천히 흐르면 퇴적물이 쌓이죠. 네? 콜레스테롤 이물질이 쌓입니다. 그럼 혈압이 쉽게 말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현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약들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이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2차, 3차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내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으시죠? 예. 자, 그러면 그 중에 특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 영양결핍, 특히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걸까요? 우리 몸에서 특히 해독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것일까요? 내 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양소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성분들이 있습니다. 면역과 관련된 성분들. 그게 바로 필수 당류라는 게 있어요. 필수 당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면역 탄수화물.
네, 진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탄수화물이라면 뭐라 생각해요? 탄수화물. 살찌는 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죠? 살찌는 거. 예. 그 다음 뭐 와요? 당뇨 생기는 거. 예. 대부분 이 탄수화물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잘 모르겠으면 이거예요. 밥, 빵, 떡, 면. 이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나는 하루에 면을 안 먹으면 하루를 못 견딘다 할 정도로 면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방암도 걸리셨었고요. 예, 그다음에 콩팥도 하나 이렇게 돌이 생겨서 결석이 생겨서 결국 콩팥 하나 떼내시고 나머지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 빵, 떡, 면, 이 탄수화물이 주식인데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예전에는요, 지금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염증 아시죠? 염증.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되는데, 예전에 염증은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염증이 온다 생각했어요. 내가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름진 거. 근데 아닙니다. 밝혀진 게 염증은 뭐 때문에 온다? 탄수화물 때문에 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들을 줄이지 않으시면 이 염증이 발생되고 이 염증이 모든 병을 다 일으킵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치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이 다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탄수화물 먹으래요. 지금 여러분 탄수화물 꼭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방금 말했던 밥, 빵, 떡, 면이 아니라 무슨 탄수화물? 면역을 유지하는 탄수화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할 건데요. 그것이 바로 8가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8가지 탄수화물. 자, 8가지 탄수화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팔당이라고 하죠. 네, 8가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8가지 탄수화물이 어떻게 면역에 작용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8가지 탄수화물 요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제품이 이름이 엠브로토스. 글자 보이세요? 자,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 네. 그래서 굳이 8가지 당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8가지 탄수화물 중에 이름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8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만노스라는 당이 하나 있어요. 8가지 중에 그 8가지 당 중에 이 만노스만 따로 뽑아낸 게 바로 뭐죠? 메나폴입니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8가지 당이 면역에 관련된 8가지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고, 메나폴은 그 중에 만노스만 딱 놓은 게 이제 메나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엠브로토스랑 만노스랑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어떻게 다른가를 일단 먼저 설명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이 8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뭘 또 따로 만노즘 하나 띄워가지고 메나폴을 했을까? 그리고 미국은요, 이 메나폴이 300불 정도 하거든요. 300불 정도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300불 가까이 하면 거의 32만 원, 33만 원이죠. 엄청나죠. 8개 하나는 19만 6천이 불리는데 요 하나만 33만 원이래. 왜 이럴까? 그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노스가 굉장히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가지 탄수화물을 엠브로토스는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메나폴은 킹 오브 킹이에요. 면역 중에 면역, 최고의 면역 제품이 바로 메나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나 이게 서론이에요. 너무 길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엠브로토스가 어디에 도움이 된다? 면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될 게, 도대체 면역, 우리가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얘기하죠. 세포의 인지 들으셨나요? 또 뭐라고 해요? 면역, 또 뭐도 소통이라고 하죠.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인지, 구별하고. 그런데 감이 와요. 그래, 인지하고 구별하고 소통해서 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이 느낌이 팍 옵니까? 안 와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면역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있잖아요. 막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단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면서 와, 이거 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아이고야 이래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리 복잡하네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인지 면역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엠브로토스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면역하면 당연히 아까 외부로부터 내 몸을 지킨다고 했는데 당연히 지키는 경찰들이 있겠죠. 우리 물어보면 경찰. 이 경찰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면역 세포.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의 뭐다? 경찰이에요.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기능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경찰이 가장 중요해. 면역세포 기능도 중요하고요. 또 뭐도 중요해요? 숫자도 중요합니까? 숫자? 면역세포 숫자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능과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면역세포가 우리 이런 거 얘기죠. 경찰이에요. 군대죠.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우리 이제 이렇게 경찰이 군대가 어떻게 1차 최전방 있죠. 최전방도 있고 그다음 있잖아요. 내 면역세포도 그래요. 최전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차 면역. 1차. 내가 1차 면역이 최전방인데 최전방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2차 내 몸을 지키는 애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얘도 뚫리면 어떻게 돼요? 3차. 이렇게 내 몸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요. 1차, 2차, 3차.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1차 최전방. 자, 엠브로토스가 어떻게 작을까? 최전방이 우리 몸으로 보면 최전방이 어디냐면 피부와 점막이에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피부와 점막. 피부와 이 점막이 우리 몸의 1차 면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피부의 점막으로 제일 먼저 뭐가야? 나쁜 게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하죠. 우리 입구멍하고 똥구멍. 자, 입구멍하고 똥구멍은 어떻게 돼? 하나로 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호흡을 하거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어디로요? 입구멍과 똥구멍 그 관으로 들어옵니다. 관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거기다 딱 만나죠. 그럼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지켜야 되죠. 군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감염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피부나 점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피부나 점막.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 아시겠죠? 예, 조직 그 다음에 뭐일까요? 혈액이 있어요. 혈관. 이게 1차, 2차, 3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로 뚫고 들어오고 여기 뚫리면 2차로, 뚫리면 혈관으로 이렇게 적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1차 피부 점막에는요, 뭐가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물질부터 우리 몸을 지키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대형의 당사슬. 우리 당사슬 배우셨죠? 자, 우리 세포가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 어디다 적을까요? 세포가 요렇게 생긴 거 들어보셨나요? 예, 세포의 구조물은 요렇게 세포막에 당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사슬이라고 있는데 피부나 점막에는 어떤 요렇게 생긴 당사슬 보셨죠? 요렇게 생긴 당사슬이 있는데 피부나 점막은 막대 형태예요. 예, 막성 점소라고 해서 막대 형태의 당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외부에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뭘 만들어요? 점액 들어보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뮤신이라고 하죠. 점액. 점액이 잘 나와야 돼요. 나이가 들면 가장 문제가 뭐죠? 입에 뭐가 안 나와요, 잘? 침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침이 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세균을 보호하는 애예요. 눈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눈이 뻑뻑하죠? 안 나오면 건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기침이 왜 자꾸 나죠? 아이고 기침 하신다 우리 이복자 선생님 기침을 왜? 여기가 뭐야? 건조한 거예요. 건조. 이 건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몸이 건강한 거는 촉촉해야 돼요. 피부도 촉촉, 눈도 촉촉, 입안도 촉촉, 위도 촉촉, 장도 촉촉, 여자는 질도 촉촉. 다 촉촉해야 돼. 근데 이 촉촉하려면 뭐가요? 이런 막대형 당사슬과 점액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스럽게도 노화가 일어나면 이게 잘 안 나와. 이걸 많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촉촉하네, 진짜 건강해 보이네. 다른 사람 찾지만 저를 좀 보세요. 촉촉하네, 저 강사 진짜 촉촉하네.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 당사슬도 많고 뮤신이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점액이나 당사슬, 뮤신이 뭐냐? 요게 8가지 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8가지 당, 8당, 요거 우리 무슨 제품이죠? 엠브로토스. 이 엠브로토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처음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고 나니까 와,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소화가 잘 되네 하거든요. 왜? 위에 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액과 뮤신이 많이 생기고요. 여기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항체 같은 면역 물질도 나와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이 면역 물질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아까 경찰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경찰들이, 이 경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피부나 점막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지키는 경찰이 비만세포라는 애예요. 비만세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비만세포 예전에 얘기하니까 저 안 뚱뚱해서 비만세포 없는데요 이러는데, 이 비만세포는 뚱뚱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면역세포 이름이 뭐다? 비만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비만세포는 주로 어디를 돌아다닌다? 1차 여기 말고 여기 피부나 점막 쪽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피부나 점막 쪽으로 뭐가 나쁜 게 들어오면 이 비만세포가 면역물질 딱 쏴요. 그러면 비만세포가 가지고 있는 면역물질 이름이 뭐냐면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스타민. 그러면 이 히스타민을 왜 여러분 아셔야 되냐면,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뭐 콧물이 나거나 혹은 아토피가 있거나 이러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만세포는 피부나 점막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코 안으로 피부로 기관 쪽으로 뭐가 들어오잖아요. 저기. 그럼 그때 비만세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비만세포 안에 히스타민을 막 과립처럼 갖고 있거든요. 얘를 쏴요. 꽉 쏘면 히스타민이 쫙 어디에? 코에, 피부에 점막이 딱 들러붙으면 얘가 이제 간지러워져요. 네, 그리고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물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치 하는 거 있죠? 기침하는 거 있죠? 그거는 비만세포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걸로 저기 들어와서 비만세포가 뭘 쐈다? 히스타민을 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치 이러면 히스타민을 쏴서 이 안으로 나쁜 거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구나. 콧물이 지으려면 빼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약을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하고 거기 꼼짝 없으니까 거기서 골 맞춰서 나중에 누런 콧물이 나오고 누런 가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재채기, 콧물, 기침, 가래는 뭐죠? 우리 몸에서 뭐가? 비만세포가 면역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니까 약을 주는 거죠. 히스타민 너무 많이 분비시키지 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돼서 너무 가려준 재채기, 콧물 나는 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토피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엠브로토스 드시면 좋아집니다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염에도 좋다 그러고, 아토피에도 좋다 그러고, 천식에도 좋다 그러고, 왜 이러지? 이러는데 모든 것이, 그런 병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비만세포가 면역세포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 센스가 있어요. 당사슬이. 이 당사슬이 적이구나라고 뭐 한다? 인지한다. 적이구나라고 인지하면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비 양이 있을까요? 양. 너무 많이 분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확 뒤집어져요. 콧물을 한 번만 흘릴 거를 줄줄줄줄줄. 기침 한 번 할 거를 계속 발달적으로 기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얘 센스가 비만세포들이 어떻게 해주기면 좋겠다. 적을 정확하게 뭐하라? 정확하게 인지해서 정확한 양의 뭐만? 히스타민만 쫙 분비시켜주면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드는 아이가 바로 뭐다? 엠브로토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엠브로토스를 드시면 제일 먼저 촉촉하게 해주면서 바로 이 점막에 다니는 비만세포들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재채기를 심하게 한다든가 알레르기가 심한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특히 이 항히스타민 효과를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C거든요. 여러분 같이 먹어주는 게, 피부나 점막 쪽에 먹어주는 게 뭐였어요? 메나? C 아시죠? 이런 메나 C들을 같이 먹어주시면 그런 부분에 좀 깔아앉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피부나 점막 쪽에 이 당사슬이 없으면 안 된다. 엠브로토스를 드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가 뚫고 들어왔어요. 누가? 얘를 다 물리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1차 면역이 너무 약해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저기 딱 들어온 거예요. 저기. 그럼 여기 조직에 우리 몸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죠. 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세포가 당사슬이 붙어 있어요. 얘가 얘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 얘가 어머나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여기 뭐 왔다. 피부를 뚫고 저기 왔다. 그럼 누군가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리는 게 뭐죠? 소통입니다. 어떻게 알리냐 봤더니 여기 이제 여기 혈관이 있을까? 여기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에 뭐가 있어요? 혈관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면 혈관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당사슬이 털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 털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기 이렇게 딱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기 있는 이 부분에 당사들이 바짝 섭니다. 다리는 누워있고. 왜 바짝 쓸까요? 이 혈관으로 누가 다녀요? 혈관으로? 백혈구들이 다녀. 병찰들이 백혈관을 쫙 다니다가 갑자기 싹 다니는데 여기가 바짝 쓰잖아요. 바닥 쓴다. 이게 무슨 말 알죠? 서울분들 못 알아들을라. 이게 딱 이게 누워있던 애들이 섭니다. 그러면 백혈구 다닌다.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 저기 들어왔구나 하고 백혈구의 당사슬끼리 혈관에 있는 당사슬하고 혈관에 있는 당사슬 서로 뭐 한다? 대화를 해요. 이곳에 뭐가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얘가 뚫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에도 당사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조직에 있는 당사슬도 있어야 되고, 또 백혈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슬이 있어.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한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적이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당사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백혈구,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호중구라는 애가 있고요. 또 대식세포 들어보셨죠? 대식세포. 이 호중구라는 애 끝에도 뭐가 붙어 있을까요? 당사슬. 대식세포 끝에도 뭐가 붙어 있을까요? 당사슬. 그럼 혈관에 있는 호중구들이 쫙 다니다가 여기 바닥 섰어. 엄마야, 일로 저기 들어왔네? 피부를 뚫고. 그러면 호중구가 먼저 따라락 갑니다. 가서 뭐예요? 얘를 죽여요. 그러면 중요한 건 호중구에 이 당사슬이 없으면 얘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 당사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서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대식세포가 따라갑니다. 큰 대자, 먹을 식자, 식균 다 잡아먹어요. 쫙 잡아먹고 나서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호중구랑 대식세포가 서로 뭐 하겠어요? 또 뭐 할까요? 대화합니다. 자, 호중구가 다 죽었어. 다 죽였어. 그럼 대식세포가 너 다 죽였니 적들을? 얘가 아니 아직 덜 죽였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너 내가 보니까 다 죽인 것 같은데 너 그만해. 얘가 계속 총을 쏘는 거죠. 적을 죽이려고. 근데 대식세포가 그만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호중구가 계속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쏘면 맞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 생겨요. 과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는요, 무기를 가지고 얘를 죽였는데 남았어. 그러면 적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을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가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랑 과면역 환자들을 봤더니 뭐가 많아? 호중구 숫자가, 면역세포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적을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그래서 아토피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이 예민한 아이들이 바로 이 면역세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쏴야 될 거를 너무 많이 쏩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호중구랑 대식세포 같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뭘 해야 되나? 요 끝에 있는 당사슬 가지고 서로 뭐 합니까? 그만 쏴. 요만큼만 가져와. 전쟁 끝났어. 더 이상 쏘면 안 돼. 내가 청소할게. 이 모든 작업을 하는 게 뭐가? 세포 끝에 있는 뭘 가지고? 당사슬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깨지는 순간 내가 뭐가 일어난다? 과면역 상태나 자가면역 상태가 온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뭐가 많아요? 과면역,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나 자가면역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들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대화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세포의 끝에 있는 이런 당사슬들을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엠브로토스 라이프 8가지 당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안 어렵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굉장히 제가 쉬운 말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처리하고 난 건데도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호중구나 대식세포가 일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주로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많죠?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암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애들이 여기 보시면 2차, 아까 얘가 기억나세요? 호중구나, 아까 기억나 대식세포 같은 이 조직에서 활동하다. 그 다음에 안 되는 애는 혹시 임파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림프구 들어보셨어요? 바로 T임파고, T세포죠. 혹은 B세포.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NK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에서 암을 죽이는 애, 이렇게 암을 죽이는 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나포라고 엠브로토스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자, T세포나 B세포, NK세포는 뭐냐? 자, 이 대식세포가요, 이 면역세포들 얘가 처리했는데 자기가 처리를 못했어요. 다 처리를 못하면 또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줄 애가 필요하죠? 자,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대식세포가 여기한테 얘기합니다. T세포한테. T세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처리를 못했고 이런 애가 들어오니까 네가 대신 처리해. 그럼 T세포가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T세포가요, 가장 중요한 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병이거든요. 누구한테? B세포한테 연락을 합니다. B임파구라는 아이야. 연락을 하면 B가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항체라고 합니다. 적이 딱 들어오잖아요. 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항원이라고 불러요. 적. 그러면 여기서 T가 무기를 만들어서 이 무기가 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자가면역, 루푸스나 뭐 베체트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병이 오는 이유를 봤더니 이 T세포가요, 여기도 통신입니다. 교류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T세포가요, 이런 T세포가 도움 T라고 해서 적을 계속 죽이는 아이가 있고요, 억제 T라고 해서 전쟁 종료를 알린 애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전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종료. 근데 계속 전쟁해 종료 알렸는데 종료를 안 하고 계속 전쟁해 이러면 뭐 얘가 많아. T 중에 얘가 많아. 계속 전쟁해 그럼 뭐가 와요? 자가 면역이 와요. 전쟁 종료 했는데 종료를 안 하고 명령 불복종료 계속 공격을 해. 그러면 자가 면역이 와요. 제가 그런 병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하라는 애보다 종료하라는 애가 더 많아. 막 전쟁을 하려는데 그만해. 전쟁하려는데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면 전쟁이 안 돼. 적을 못 죽여. 그러면 암이 생겨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 약은요. 약은 무슨 약이, 뭐 면역 증강제고 면역 억제제 있죠.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식한 사람들 면역 억제제 드시죠. 근데 면역 억제는 동시에 같이 억제가 돼요. 증강은 동시에 같이 증강이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얘가 너무 높으면 얘는 낮추고 얘는 올려야 되잖아요. 얘가 너무 높으면 얘는 낮추고 얘는 올려야 되고, 얘가 너무 높으면 얘가 낮추고, 이거를 조절을 못해요. 약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T세포 자체를 올리거나 T세포 자체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T도 도움 T와 억제 T가 있는데 얘 조절이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거면 얘는 낮추고 얘는 올리라,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라, 이거를 누가 하냐는 거죠. 그 각자에 붙어 있는 누가 뭐가요? 방사슬이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약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끝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런 뮤신이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비만세포라든지, 그 다음 조직으로 내려오면은 호중구라든지 혹은 대식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T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이 모든 끝에 뭐가 붙어 있다? 당사슬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세포 끝에 이런 당사슬이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뭐 한다? 아, 저기다 뭐 하라? 인지해. 어느 정도 분비해. 소통해. 잡아먹어. 그만해. 라는 작용들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세포 끝에 뭐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당사슬들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사슬을 잘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엠브로토스 몇 가지, 뭘 많이 드셔야 돼? 요거 하는 것이 8가지 뭐를 다 먹어야 된다? 당 영양소를 뭐 해야 된다? 다 먹어야 돼요. 다. 한 가지만 부족해도 저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8가지를 통째로 다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엠브로토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메나폴은 뭐예요? 메나폴은, 이 메나폴은요, 이 가장 중요한 T세포나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식세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조직에서 처리하는 이 대식세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하고 관련된 게 뭐 있을까요? NK세포죠. 암 죽이는 애. 이 끝에 딱 붙어 있는 얘, 혹은 대식세포에 딱 붙어 있는 얘가, 대식세포가 기능을 잘해야 되고, NK셀이 암을 딱 알아보는 이 붙어 있는 여기가 활성화 안 되면 요 한 개 되게 중요한, 얘가 만노스거든요. 여기가 만노스가 딱 붙어 있어서 이 만노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식세포가 처리를 못해요. 균을 못 잡아먹어. 염증 반응에 반응을 안 해. 그리고 NK세포도 딱 붙어 있는 이 손이, 이 당사슬 중에 하나가 만노즈입니다. 그래서 이 만노즈가 작동을 안 하면 암을 못 죽여요. 그래서 이 만노즈만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메나폴입니다. 그래서 메나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대식세포와 뭐를?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얘가 작동 안 하면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염증도 죽일 수도 없고 암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무슨 병이다? 염증 질환들, 그리고 암 환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정리. 자, 엠브로토스가 가장 중요한 게, 자, 엠브로토스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엠브로토스를 먹어서 뭘 하는 걸까요? 내 몸에 들어와서 당사슬을 만들죠. 요거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그냥 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엠브로토스를 딱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당으로 내려와서 장에 의한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산균 아시죠? 유산균 드시는 이유가 장에 있는 미생물, 이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져서 흡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엠브로토스를 먹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메나폴은 안 그래요. 여러분 메나폴 딱 드시잖아요. 메나폴 딱 드시면 미생물에 의해서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에서 바로 흡수합니다. 바로 2시간 이내 먹자마자 쑥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바로 대식세포, 바로 NK세포를 딱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엠브로토스만 먹으면 금방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메나폴을 먹으면 먹자 2시간 만에 바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개를 같이 먹어야 돼요. 왜? 이유는 또 메나폴만 먹으면 8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또 잘 만들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2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드셔야 됩니다. 같이 드셔서 엠브로토스가 얘를 만드는 동안 누가요? 메나폴이 주간인의 소자로 싹 들어가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혹시 항체 들어보셨어요? 항체? 항체 유사가 무슨 말이냐면, 저기 딱 들어왔어. 우리 세포야. 저기 얘를 공격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항체가 죄송합니다. 자, 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지워야 되죠. 뒤로 거꾸로 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판의 가장 단점이 이겁니다. 그죠? 자, 저기 요렇게 생긴 저기 들어왔어요. 요렇게 생긴 저기야. 이게 항원이야. 그럼 항체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게 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항원이에요. 그럼 저기 딱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서 탁 만들면 얘가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항체가 만들거든요. 근데 항체는 누가 만든다 그래서 T세포가 B세포에게 알려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혈관에 조직에 저기 딱 있어요. 요렇게 생긴 저기 딱 들어왔어요. 이 항체를 만드는데 빨리빨리 연락이 안 돼. 왜? 뭐가 안 돼서 아직 당사슬을 못 만들었어. 그럴 때 누가요? 여기 만노스가 얘 역할을 딱 합니다. 딱 역할을 합니다. 딱 역할을 해서 이걸 항체 유사라고 그래요. 못 건드리게 해요. 얘가 올 때까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메나폴을 먹어놔야 돼요. 얘 만들 때까지 막 먹어놓으면 얘가 2시간 안에 바로 장에서 딱 들어와서 딱 잡아놔. 항체를, 바이러스나 이 모든 나쁜 걸 딱 붙잡아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처리하고 NK사나 얘네들이 작동을 하면 그 다음 와요. 왜냐면 사람마다 장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엠브로토스를 먹는다고 즉각 면역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메나폴을 만들어서 먹어서 얘네들이 2시간 안에 바로 들어와서 항체 유사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NK셀이나 대시세포 기능들,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놔야 여러분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메나폴을 안 드세요. 엠브로토스만 드세요. 워낙 8가지 탄수화물 얘기하니까 얘 먹으면 즉각 반응이 나타날 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장 환경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물을 잘 안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얘가 즉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2개를 함께 드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능이 드러나냐? 아까 얘기했던 기능도 좋아지고요. 특히 8가지 장력연소 기능을 좋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메나폴은 뭐 하는 거냐면 기능과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숫자를 늘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기능이 잘못되면 너무 많이 분비될 수 있어요. 너무 적게 분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적을 이렇게 분비시켜서 죽이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에요.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알러지,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게 옵니다. 그런데 만노즈, 메나폴이 뭐 하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애기 때문에 이 만노즈가 안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엠브로토스와 뭐를 같이? 메나폴을 함께 드셔야 얘네들이 짝이 맞아요. 네.
그래서 물에 충분히 타죠. 그 대신 얘가 물이 없으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엠브로스 메나폴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아요? 물에 타서 수시로 공복에 수시로 계속 마셔주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하게 물량도 늘어나면서 명육도 높아지고 이 당사슬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드실 때 그냥 엠브로토스 메나폴만 넣지 말고 거기다가 피오 같은 걸 넣어서 해독 기능도 높여야 되죠. 우리 아까 면역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해독이 잘 안 될 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해독 기능도 높여주고 또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니까 파이토 클렌저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수 하면 뭐 얘기합니까? 엠브로토스 메나폴 같이, 그리고 피어랑 이렇게 같이 파이토랑 같이 해서 드셔야 효과가 극대로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드시면 좋으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주시는 것이 내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몸은 단순하지 않다. 면역이 단순하지 않다. 면역도 1차, 2차, 3차대로 각각 걔네들이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고요. 이 면역세포들이 1차에서 무너지면 2차로, 2차에서 무너지면 3차로 계속 방어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대화가 안 되면 1차, 2차, 3차 방어가 안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한다? 당사슬, 면역세포의 당사슬이 하고요. 이 당사슬을 만드는 제품이 엠브로토스 라이프고, 이 당사슬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뭐를 먹어서 메나폴을 먹어서 즉각 당분간 얘네들이 만들 때까지 얘네들이 면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메나폴을 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메나폴은 만노즈 원료는 알로에 다당체라고 하는데요. 많이 밖에 나가면 시중에 알로에 다당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알로에 다당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NK세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체 유사작용 하려면 함량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제품 알로에 다당체는 그런 함량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메나폴이 가장 좋은 게 그 기능을 하는 함량 160만 덜톤, 함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엠브로토스랑 메나폴 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드셔서 기본적으로 면역세포가 똑똑해져서 자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급을 시켜서 여러분 면역세포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면역 기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